이제 제일 중요한 도파민의 역할은 이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원하게 하는 것,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 베이스라인 레벨을 도파민을 어떻게 하면은 잘 찬물 샤워를 했을 때 확실히 뭔가 되게 몸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많이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고 어.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견이가 많이 아팠어요. 요 몇 주간 어떻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게 타지에서 아프면 더 서럽다고. 서러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지금 편집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좋았거든, 그 에피소드가. 근데 이제 나같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이랑 요즘 이제 타도 매스컴에서 도파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죠. 막 도파민 박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침착맨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이제 도파민과 우울증의 어떤 그런 거에서 상관관계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건이가 뇌과학을 하는데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거든요. 이제 그걸 실제로 연구를 하시잖아요, 건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는 MIT에서 한 지난 2년간 도파민 관련된 연구를 했고 그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앤 그레이빌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파민 최고 거장이세요. 최고 거장 밑에서 이제 액티브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액티브리 도파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knowledge를 이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가장 최전선에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오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도파민과 우울증 정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 도파민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뇌에 있는 신경 조절 물질, 뉴로모듈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도파민의 역할은 이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은 그 도파민 히트 있잖아요. 뭔가 잭팟을 만났을 때 그 도파민이 빵 하고 나오는 그것도 물론 도파민이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다만 이렇게 뭔가 뭐 무기력하고 게으르다고 느끼거나 뭐 동기부여나 추진력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도파민 베이스라인 수치가 가장 낮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뭐 또 반대로 이제 뭐 무언가 하기 전에 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겁도 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흥분도 되고 뭐 의욕도 넘치고 뭐 예를 들면 뭐 남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막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건 도파민이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피처는 슬픔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동기가 감소되는 것, 그러니까 helplessness, 무기력증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도파민 레벨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도파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막 너무 좋아, 막 흥분돼, 막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내가 어떤 동기를 얻고 뭔가 추진력 있게 뭔가를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도파민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레벨이 낮으면 이제 무기력증을 느끼게 된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인 뭐 연구들을 뭐 인용을 하자면은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그리고 도파민 트랜스포터라는 것이 있어요. 도파민 뭐 전달 물질 이런 건데 그 도파민 전달 물질이 적으면 이제 뭐 그 major depression disorder, 그러니까 우울증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더라. 뭐 이런 연구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도 많이 이제 보니까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것들이 쇼츠나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제 이제 코워커들도 뭐 이제 주말에 어디 산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핸드폰이나 그런 거 다 어디 락커 같은 데다 넣어놓고 안 보고 일주일을 주말 한 번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파민 디톡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자의 이제 모자를 쓰고 나면은 제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좀 잠시 이제 내려놓고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 걸 해야 나 같은 되니까.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도파민 디톡스라는 그 워딩 자체는 조금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과학적인 논문들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도파민 디톡스라는 키워드로 논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 디톡스라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텀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프리사이즈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진리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해석과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더하자면, 저는 이제 그 기용님의 친구분들이 되게 훌륭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 집어 던지고 한 일주일이나 뭐 아니면 뭐 주말이라도 산장에 갔다 오는 게 저는 개인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RPE라는 컨셉이에요. RPE가 뭐의 약자죠? Reward Prediction Error라는 이제 term인데요. 이게 원래 강화학습 측면에서도 많이 나오는 term이고, 이제 도파민을 이해할 때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컨셉 중에 하나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져 있는 컨셉이에요. 이 Reward Prediction Error라는 컨셉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 도파민 히트,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파민 팡팡, 그거는 이제 실제 내가 받은 리워드와 내가 예상했던 리워드 사이의 차이로서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보너스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월급이 더 많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래도 월급 받을 때보다 보너스 받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아, 그런 희한하네.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 이유가 뭐냐면 월급은 내가 정확히 그만큼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을 정확히 받으니까,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을 받을 예상을 했는데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 내 기대값과 실제 받은 것의 차이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reward prediction error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파민 팡팡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너스는 내가 받을 기대가 없었는데 뭐 갑자기 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월급보다 더 적은 돈이지만 0이랑 200만 원의 차이니까 reward prediction error는 200만 원으로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쇼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RP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이 되게 뭐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영상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맞네. 근데 잘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그 두 번째 영상을 먼저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재밌는 걸 빵 보고 나면은 그 기대값이 거기에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재미있는 걸 보면은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두 번째도 재밌었어요. 그게 혹시 회차가 이제 얼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저번에도 그 톨러런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울증 얘기하면서도 그게 내성이 이게 개인차가 좀 있나요? 아니면은 네, 당연히 이런 영상들은,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개인차가 다 존재하고요.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츠를 보다 보면은 항상 거의 무조건 되게 뜬금없이 재미없는 영상들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거는 디자인이 된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모든 영상이 다 재밌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월급 받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영상이 예를 들어 10의 재미를 준다. 그러면 나의 기대값이 10에 맞춰주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는 거죠. 와. 근데 예를 들어서 10 하다가 재미없는 게 뭐 333이 좀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또 이 기대값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10이라는 영상을 봤을 때 내 기대값이 10보다 낮아졌으니까 이 델타 값만큼 또 도파민 피크가 팍 나오면서
그래서 재밌는 거죠. 황당하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알고리즘의 한계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계획된 거다. 이건 완벽하게 다 이제 설계가 된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리면은 뭐 한 3초 정도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다가 새로운 뭐 그래, 게시물들이 버퍼링.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기술적으로는 이거 내리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오는 이유가 그 카지노 잭팟 터트리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카지노 뭐 이런 걸 이렇게 슬롯 머신. 슬롯 머신을 내리면 뜨르르르 하면서 투투투투투툭 하고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지. 마지막 게 또 막 이렇게 그때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이렇게 내렸는데 바로 땅땅땅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안 미치는 거죠. 그 이제 기다리는 그 도파민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도파민 피크가 빵 하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똑같이 유도하려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일부러 이제 드래그를 내리면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조금 뭐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왔을 때 그만큼 이렇게 또 잭팟이 터지는 거죠. 도파민이. 황당하다. 이제 진짜 재밌다.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뭐냐 지금 청취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RP Reward Prediction Error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이게 리워드 보상의 이제 크기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제 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너스도 내가 예상을 못한 것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이 그 unpredictability에 더 내가 이제 기쁨을 느끼나 아니면 보상의 어떤 크기에 더 내가 이제 그게 기쁨을 느끼나 궁금하거든요.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정답은 이제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reward prediction error라는 컨셉에서는 델타 값, 그러니까 내 기대값과 내가 실제 받은 것의 차이가 제일 중요하지. 절대값은 영향력이 제로예요. 아예 그래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별로 안 기분 좋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계속 1,000만 원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이제 월급을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뭐 500만 원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200만 원만큼 델타 값이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reward prediction error는 언제나 이 상대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이 디톡스에서 갑자기 RP 얘기가 나오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나의 어떤 expectation이 재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말초적인 재미가 덜한 것들을 접했을 때는 다 그냥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뭐 한 이틀 정도 산장에 들어가서 뭐 휴대폰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그 expected value가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뭐 쇼츠가 아니더라도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좀 현대 사회가 아닌 옛날에 즐겼던 것들을 상대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자극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멀리하면 기대값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밸류로도 기쁨이나 행복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저희 것만 이제 보시고 이제 디톡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맨날 내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막 음악 엄청 막 도파민 터지는 거 내가 아침에 지치니까 그렇게 듣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좀 지양을 좀 해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도파민 디톡스가 과학에서 아직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더니 이건 결국은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과학이 답변해주기 어려운 거잖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대의 삶에서 우리가 흔히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노벨상을 받는 것, 뭐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 뭐 아니면 뭐 운동 선수나 뭐 음악가 다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내하고 이제 노력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성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왜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한번
발음을 해주시죠. gratification. 그쵸. 아, 요거 발음이 제가 어렵더라고요. 아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그렇지. 얼마나 이 나의 현재 이 즐거운 말초적인 재미를 그래. 조금 미뤄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정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연구를 해보면 이 도파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도파민 피크, 그 도파민 피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 gratification을 느끼기 되게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피드백이 오는 것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쇼츠잖아요. 이거는 뭐 1분도 사람들 길어가지고 재미없는지 돌리느라 1분도 안 되는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건데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박사 과정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피드백이 5년 6년 동안 안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초적인 도파민 피크를 좀 멀리하는 그런 성격에서 좀 비롯이 된다. 이건 또 이따가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그 도파민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도파민 피크 이렇게 하는 이 도파민 히트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어느 정도 수치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거죠. 근데 이제 도파민의 재미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피크가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이 베이스라인이 낮아져요. 아 도파민은. 진짜. 근데 그 베이스라인이 낮아지면 이 베이스라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기부여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연구나 뭐 축구 연습이나 뭐 클라리넷 연주 연습이나 이런 게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베이스라인 도파민 레벨이 높을수록 그것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유튜브 쇼츠 같은 걸 하면은 피크는 계속 생기지만 그 피크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낮아지고 그 베이스라인이 낮아진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동기부여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아 이거 너무 좋다. 드릴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람들이 다 보고 들어야 돼.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맨날 뭐 요즘 세대들은 MZ 세대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표현인데 막 instant gratification을 너무 원한다. 얘네 맨날 팡팡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을 만족감을 딱 이제 바로바로 느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다. 뭐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뭐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요즘 애들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쇼츠나 그런 릴스 뭐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안나 렘키라고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 소셜 미디어가 engineered drug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A/B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중독적일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MZ 세대라고 하죠. 그 MZ 세대들이 하는 뭐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MZ 세대들의 정신 건강도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기억하는 통계는 제일 가장 확실한 게 이제 자해는 뭐 너무 확실하잖아요. 자해가 350% 정도 돼요. 지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입원한 수를 100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최근에 그 젊은 여자애들이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오는 것이 350 정도가 돼요. 황당하다. 250%가 증가한 거죠. 황당하네. 이거는 무조건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통계로 나온 결과니까. 난 그 정도는 좀 몰랐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뭐 우울증이 더 많다, ADHD가 더 많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테스트를 더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고, 근데 뭐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숫자는 그런 바이어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가장 확실히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뭔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소셜 미디어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킹하네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님은 그러면 쇼츠랑 틱톡이랑 릴스 안 보시나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대단하시네요. 쇼츠는 저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웃기지만 사실 안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는 보거든요. 뭐 책 보는 게 더 좋다는 건 알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뭐 지하철 타고 어디 다닐 때나 아니면 뭐 집안일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뭐 유튜브 보니까 그렇지만 쇼츠는 저는 인생에 정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되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낮아진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쇼츠나 그런 릴스를 멀리 했을 때 확실히 다른 것들의 생산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텐션을 항상 낮게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베이스라인을 이제 낮게 잡으려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그다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도파민이 이제 쇼츠를 볼 때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원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충족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도 생성이 되나? 어떤 행위에서 생성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도파민에서 어떤 행위에서 가장 잘 생성되는가에 대한 저는 함의는 그 아까 말한 두 가지 그러니까 베이스라인과 피크 중에서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질문이라고 베이스라인.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좋습니다. 그 피크는 그 카지노 가시면은 제일 잘 빵빵빵빵빵 터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 베이스라인 레벨을 도파민을 어떻게 하면은 잘 생성이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제가 가져온 거는 찬물 샤워. 찬물 샤워. 이 찬물 샤워가 지난 2010 몇 년도 정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 찬물에 이제 사람을 목 아래까지 담그는 연구를 했어요. 아이스베스. 네, 온도를 이제 바꿔가면서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좀 이건 좀 차갑다라고 느끼는 온도에 사람들을 넣었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250%로 증가를 한대요. 와,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2.5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차이를 주기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실제 사례들을 보면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이런 사례들도 많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콜드 샤워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하고 난 다음에도 베이스라인 레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약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연구를 보고 이걸 준비하면서 실천을 해봐야겠다. 찬물 샤워를 하셨나요? 그리고 찬물 샤워를 한 1, 2주 했거든요. 1, 2주씩이나 했어? 그래야 이제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경험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어땠어요? 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전에 뭐 연구 같은 거 하기 전에 찬물 샤워를 했을 때 확실히 뭔가 되게 몸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거를 제가 한 1, 2주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긴 한데 1, 2주 정도 찬물 샤워하고 독감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 이제 득과 실이 항상 모든 거는 트레이드오프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동기부여 실컷 해놓은 거 한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다 낭비해서 이게 찬물 샤워가 맞나? 이런 생각은 또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도파민과 이제 건강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찬물 샤워, 나는 찬물 세수 정도로 이제 내가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있네요. 네, 운동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득을 본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연구 결과 중에 또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는 너무 많지만 그 도파민 베이스라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운동을 시켰더니 도파민 레벨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고 어.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쉽지 않네 이 도파민이라는 놈이. 참 대신에 까다롭네. 이제 운동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 이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한 2배 정도의 증가가 이제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다. 내 운동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을 해야 되고, 오케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가서 헬스를 해야 되고, 아.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했을 때 이제 한 2배 정도의 베이스라인 도파민이 증가를 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헬스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평생 안 뛰던 사람 억지로 뛰게 시키면은 도파민 레벨이 오히려 안 늘고 떨어지기까지 한다. 이런 좀 재밌는 희한하네.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케이. 도파민이라는 놈은 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소셜 커넥션이 있네요. 네, 소셜 커넥션도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거는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과학계에서 특히나 뇌과학에서 알려진 많은 연구들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으로 왔을 때는 조금은 다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둘러싸여 있고 뭐 스킨십을 하고 뭐 그런 게 꼭 뭐 로맨틱한 스킨십이 아니라 뭐 친구들끼리 뭐 허그하고 뭐 오랜만이다 하고 악수하고 이런 것도 사실 스킨십의 일종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옥시토신 레벨이 증가를 하고 그럼 그 옥시토신 레벨 증가로 인해서 도파민 서킷이 자극돼서 도파민 그 베이스라인이 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 사이언스에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래서 또 도파민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혼자 있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도파민 디톡스 같은 거 하실 때도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 좋네. 그래서 그런지 한 2-3명씩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3명씩 같이 가서 뭐 되게 대화도 좀 깊게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네. 없고 그러면 소셜 본딩이 되게 강화되고 네. 소셜 본딩이 강화되면 뭐 옥시토신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도파민도 좀 분배가 많이 된다. 이런 연구가 이제 G 레벨에서는 아주 로버스트하게 아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이런 연구들은 사실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관계의 일종이지 뭐. 그쵸, 사회적 관계 그쵸. 말고 이제 성관계. 네, 성관계. 이것도 사실은 인간에게 성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적절한 성관계를 하셔야 되겠죠. 적절한 성관계라고 서로 이제 합의한 성관계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성관계가 도파민 레벨을 높여주는데 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인간 뭐 종을 가리지 않고 다 발견이 된 사실이고요. 근데 뭐 진화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뭐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행위에 큰 보상을 주게끔 진화가 됐다는 거는 뭔가 좀 인투이티브하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죠. 어.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족 번식이고 종족 번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리워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 레벨을 그러니까 단순히 피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관계를 꾸준히 파트너와 가졌을 때는 도파민의 그 베이스라인 레벨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이뤄진다. 그러니까 콜드 샤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콜드 샤워밖에 못하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뭐 콜드 샤워라도 열심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또 되게 그래요. 이런 본딩 하시고 그래요. 이제 나 운동 찬물 샤워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겠습니다.